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39% 하락한 31,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동시효과 때 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올리면서 밑꼬리가 살짝 보시면 미묘하게 밑꼬리가 생기긴 했는데요. 미묘하게 만약에 이 꼬리가 없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게 더 낫긴 낫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셔도 좀 비실하죠. 그러니까 이 라인들 지켜주는 이 라인들이 첫 번째 이거 살짝 밀렸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5일선은 화해를 했잖아요. 5일선 화해하면서 여기 이제 5일선이 누우면서 뭐랄까 위아래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게 또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라인들이 하나씩 살짝 밀린다는 게 물론 오늘 다행히 밑꼬리가 생겨서 없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낫지만 뭔가 좀 질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왜 잘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살짝 조금씩 밀리는 게 눈에 조금 거슬리네요. L생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LG도 뭐 거의 비슷한 앱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좀 전에 L생도 그렇고 LG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캔들이 좀 얇았으면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얇았으면 이렇게 좀 뚱뚱하지 않고 좀 더 얇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원전이 좋았죠.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오늘 좀 좋았는데 보시면 얘도 지킬 라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지켜주니까 쉴 때도 이렇게 잘 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고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선들은 여기를 딱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살짝 그게 좀 아쉬운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노터스가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노터스도 좀 보시면 이 당시 때 여기 지킬 라인들은 좀 지켜주잖아요. 지킬 라인들은 지켜주고 뭐 나름 양호하게 살짝 올라가면서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인데 어저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4%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L생에서 동물용 항암제 소식이 나왔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노터스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요. 시장은 꽤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막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잠시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긴축을 한다고 해도요. 미국에서 이제 긴축을 한다고 해도 이젠 시장이 악재도 다 소화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파월이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파월이 파이어족 잡으려고 막 겁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을 잡았죠. 자산시장의 하락을 용인하면서까지 노동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파월의 말을 들어보면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대신 물가가 너무 높다. 향후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긴축을 시사했음에도 어저께 나스닥이 약 2%대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장은 금리 인상은 이제 내성이 생긴 듯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시장은 금리가 낮다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에 더 충격이 오기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을 본격화해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 관련주가 글쎄 개인적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에이스가 예인데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인데 한일사료는 물론 오늘 상가는 못 갔습니다만 얘네가 간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사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철강주들이 좋았습니다. 러시아가 여기 철강 단지를 공격을 하면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좋았는데요. 보시면 하이스틸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근데 하이스틸도 보시면 나름 물론 좀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지 않고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변동폭이 있는데 왜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하이스틸도 살짝 요 라인을 살짝 무너졌어요. 이날을 보시면 지켜주는 이 라인을 못 지켜주고 살짝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만약에 또 그 다음날 뭐 좀 비실비실했으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때처럼 못 지켜주면 비실비실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갈 수 있었는데, 얘는 그 다음날 곧장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좀 살린 케이스예요. 어쨌든 LB도 내일 좀 다시 이렇게 좀 올려 세우길 좀 바라보겠고, 뭐 하이스틸, 뭐 금강, 철강, 얘네들이 오늘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책 관련주로 오늘 완전히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어제도 정책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오늘은 원전으로 순환매가 왔는데, 그 외 동물용 항암제도 정책 관련주이긴 한데 아직 노터스 정도만, 노터스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테마 치고는. 근데 LB는 아직 그 테마 영향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생이 리보세라닙의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IND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리보세라닙의 반려견이요,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IND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가 익숙한 건 이제 식약처인데 여기는 동물용이다 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물이랑 사람이랑 좀 틀린 게,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1회 임상 승인으로 곧바로 시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동물용으로요. 이렇게 반려견 유선암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반려견은 개는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해요. 특히 좀 고령인 8세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는 사망 원인의 약 50%가 절반 정도가 암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물용 항암제 개발이 시급한데요. 이 유선암을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유선암은 피부암 그리고 림프종과 함께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A생이 신청을 한 유선암이요. 그리고 사람보다 동물한테 약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승인받은 동물용 항암제는 국내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승인 사례가 5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 유선암 치료제는 없다고 해요. 림프종,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피부암, 그래서 유선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유효함을 입증한다면 세계 최초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가 된다라고 한영의 엘생 사장은 그렇게 밝혔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터스도 우리가 인수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엘생은 노터스와 함께 6개 병원에서 유선암으로 진단받은 환견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비임상 연구를 통해서 반려견 유선암 세포주를 이식한 쥐에서 종양이 뚜렷하게 축소되는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성평가 시험을 통해서도 비글견에서 안전성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동물용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허가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2027년 중에는 상업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6조 원대 시장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튼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주부터 슬슬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긴 해요.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IND라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동물용은 1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하나씩 나와줬어 합니다. 그리고 HLB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인수했다. 그래서 중국 사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LB에서는 어저께 사업 보고서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약간 설명해 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중국 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현지 법인을 인수했다.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지분 100%를 115만 달러에 취득을 했는데요. 사업 보고서에서는 리보세라닙의 중국 로열티 수령 그리고 향후 중국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잠깐 보시면 일단 잘 아시다시피 로열티는 이미 받는 거예요. 항서로부터 중국 로열티는 수령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사업 진출을 했는데 위에서 우리 노터스를 봤잖아요. 그리고 노터스가 왜 LB한테
왔을까라는 기사를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노터스 경영진들은 특히 중국 쪽 사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동물용 항암제로. 그래서 LB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LB랑 이렇게 손을 잡은 건데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에포케로부터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L8을 우리가 TS바이오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은 좀 보시면 엘파 밑에 HLB 네트워크스가 있었고 또 그 밑에 현대라이프보드 싱가포르 법인이 있었고 또 그 밑에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이 위치에 있었는데 요걸 매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엘파 매각한 다음에 여기 HLB 네트워크스 지분은 에포케한테 대부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포케로부터 중국 법인 지분을 사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HLB 네트워크스는 이제 HLB는 선박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검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요것들이 이제 해외로 팔면은 해외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이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었는데 어찌되었건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항서로부터 로얄티 수령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상해 법인 현대라이프보드 중국 법인 상해 법인에서 영위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사업에 좀 전에 말했던 로얄티 수령 그리고 항서제약 항서는 여기 상해 법인이잖아요. 상해 바로 옆에 강소 있어요. 짱수 있잖아요. 강소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 항서제약 그리고 중국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의 그리고 중국 시장 조사 있잖아요. 아까도 노터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커서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여튼 어저께 사업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LB가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좋은 소식은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크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래 기다린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뭐 하나씩 기대가 나오는 소식도 상당히 좀 좋지만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이제 3월 말이니까 4월 초니까 꽃피는 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좋은 주가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